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서 의사단체와 전공의들이 단체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했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전공의들도 사직서를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내일 오전 6시와 7시부터 각각 근무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전국의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의과대학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휴학계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의료계 파업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판에서는 정영준 보건의료단체 연합 정책위원장 연결해서 현재 분위기,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지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정영준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위원장님께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자,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서 지금 대학병원 전공의들 중심으로 사직서를 잇따라 제출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전국적으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전국의 의료 현장 분위기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예, 예측됐던 대로 2020년에 저희 국민들께서 많이 상처받으셨을 텐데 400명 증원한다고 했을 때도 진료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의사들이? 네. 이번에는 2,000명을 증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달래고 해도 전국의 이 젊은 의사들이 사실은 자발적으로 지금 다 진료 거부에 나서게 되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건 서울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적인 지금 사안이 되고 있는데 이른바 빅5 병원, 그러니까 서울대병원, 연세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 아산, 서울 성모병원 등 이른바 5개 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이제 사직서를 내면서 총파업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당장 현장에서 좀 걱정이 되는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국 의료에서 항상 문제가 됐던 건데 빅5에 너무 많은 환자들이 몰리거든요. 네. 실제로 중환자나 응급환자의 거의 17%를 빅5에서 지금 수술 진료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이 쏠림이 문제가 지난 한 4, 5년 동안 더 심해졌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다른 병원들, 특히나 공공병원이나 이런 곳은 코로나 환자를 많이 봤는데 빅5는 코로나 환자를 거의 안 봐서 다른 환자들이 엄청 늘었거든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빅5가 사실 그 전공의 중심으로 또 상당 부분 돌아가기 때문에 진료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미뤄지게 되면 사실 이쪽으로 지금 예약이 잡혀있던 환자들이나 앞으로 수술해야 되거나 중환자실에서 치료해야 되는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현재 보건의료단체 연합에서는 고강도 장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이야말로 더욱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또 의사와 간호 인력을 좀 충분하게 늘려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어떤 취지에서 하신 좀 말씀이실까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의료 현장에 보면 이런 중환자 진료나 응급진료 이런 걸 할 수 있는 의사들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의사가 더 필요하니까 의대 증원에 대해서 저희가 찬성하는 거고요. 또 간호 인력 같은 경우에는 매년 배출되는 간호사들이 많아도 워낙 처우가 좋지 않고 또 한국은 병상 대비 간호 인력 기준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병원들이 간호사를 많이 고용하지 않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면 당연히 인건비가 조금 나가니까 수익이 더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구조들을 이제 혁파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라는 게 그냥 졸업생을 많이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인력 기준을 만들자라고 저희가 항상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는 정부에서는 일단 2025학년도 기준으로 2,000명의 정원을 확 늘리는 것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좀 2,000명 정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개인적으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더 줄여도 되는지. 그런 질문을 제가 어떻게 이미 답변하시겠습니까? 작년부터도 많이 받았었고 또 특히나 이번에 2,000명이 확정되고 나서 많이 받았는데요. 네.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의사 증원의 수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네. 국민들께서도 이제 그게 잘못 정보가 좀 전달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늘리느냐가 중요하지. 만약에 혹자가 이야기한 대로 피부 성형 의사 2,000명씩 늘리는 걸 찬성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배치를 하고 어떻게 교육을 할지에 대한 계획이 중요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숫자는 따라오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그 숫자가 그러면 3,000명이 될 수도 있고 4,000명이 될 수도 있고 또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주장했을 때 400명이 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는데 중요한 지금 이 본질은 거의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고
마치 이제 이 숫자가 무슨 대단한 개혁 아닌 것처럼 지금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증원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평가를 드리자면 숫자 외에는 배치 계획이나 아니면은 의료 인프라 투자 계획이 전혀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는 뭐 필수 의료 패키지를 발표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필수 의료 패키지 자체가 사실 이런 배치 계획이나 선발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질 않아서요. 예. 사실 이 안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안이다. 그리고 예. 공익적이고 공공적인 안이 아니라서 상당히 시장주의적으로 그냥 숫자만 늘리겠다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단체나 뭐 이건 노동조합이나 대부분이 다 사실 이번에 2,000명 증원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뭐 20명, 200명이라 하더라도 각 과별로 좀 열악한 그 전공 분야로 이게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결여돼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위원장님. 예, 맞습니다. 숫자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지역 불균형이 또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지방에 예. 뭐 지금 뭐 산부인과 분만할 수 있는 의사가 없고 예. 응급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는데 지역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선발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지금 국회에서 야당이 주도해서 논의하고 있는 지역이사제 같은 것들인데 이런 내용이 지금 여기 하나도 담겨 있지가 않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10여 년 후에 뭐 2,000명의 이제 2025학년대 입학을 해서 앞으로 10년 뭐 13년 정도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이 2,000명이 응급의학 분야에 또 있을지, 정형외과에 있을지, 외과에 있을지, 신경외과에 있을지 이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피부과, 뭐 성형외과 쪽으로 다 몰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현재 맞습니다. 예. 이 체계가 지금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의대 정원 자체를 좀 의사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이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의사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조차도 상당히 뭐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이랄지 또 응급실 뺑뺑이 뭐 소아과 오픈런 같은 이 같은 좀 상황들에 대해서 의협의 관심이 좀 다시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좀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뭐 의사 단체이지만 네. 시민 단체다 보니까 당연히 의사 증원에 찬성을 합니다. 근데 대한의사협회나 아니면은 이런 의사들 중에 주류의 상당수가 아예 숫자를 늘리는 것 자체를 이렇게 반대하고 거부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네. 국민적 신뢰도 지금 얻지 못하고 있고 이번에 뭐 진료 거부 이렇게 하는 상황도 그렇게 완전히 무위로 돌리는 방식으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한국이 해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인구 대비 의사 수가 부족한 거는 너무나도 사실이고 특히나 지역이나 아까 얘기한 필수 의료 부분에서 부족한 거는 의사들도 다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늘릴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이 나온다고 하면 의사협회가 그런 걸 제시도 해야 되고 동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의사협회 차원에서는 또 수가가 현실성 있게 인상이 될 경우에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뭐 이런 입장도 보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의사협회가 이제 뭐 얼핏하면 사실은 뭐 그냥 단순히 수가라고 하는 이제 보상을 늘리면 예.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지역에 지금 의사들이 점점 부족하게 된 건 지역의 인구 소멸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이제 이 수가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도라고 해서 환자가 어느 정도 몇 명이 있느냐, 그 다음에 환자한테 할 수 있는 처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 보상 수준이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환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이 환자들이 대부분 이제 고령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런 환자들한테 무슨 뭐 비급여로 도수 치료를 처방한다든지 영양제를 처방한다든지 뭐 체해 충격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처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의사가 부족해진 거기 때문에 수가를 올리는 걸로는 사실 그런 동의를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거꾸로 그런 곳들은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를 국가와 사회가 사실은 공공적으로 만들고 그곳에 의사가 고용이 되면 적자가 나더라도 그걸 이제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사실은 가는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정책적인 제도에 상당히 좀 고민을 해야 될 영역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예. 말씀드리면 뭐 시장 수가를 원리에 올린다는 몇개 놓게 거는 아니라요. 예. 뭐 지방에 이제 뭐 지역 의료 수가만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필수적 의료 서비스의 수가만 올린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전국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산부인과에 분만 수가를 올린다고 하면 분만 수가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에 가서 분만을 해야 될 이유는 그런 수가로는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자, 우리 사회는 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의사 부족 문제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었습니다. 한국갤럽이 실시했던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6%가 의대 정원 확대에 긍정적으로 답을 했고요. 부정적인 답변은 16%에 불과했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이 실시한 건데 이렇게 국민들은 어찌 됐든 간에 압도적으로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해서 좀 찬성하고 반기는 분위기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특히 2020년에도 한번 400명 증원안에 대해서 그렇죠. 진료 거부를 하고 저항을 해서 원점 재검토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다시 이제 그때 단 뭐 10명도 증원을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국민들이 당시에 이제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의사들이 기득권 저항을 해가지고 진짜 400명도 못 늘리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지금 하게 되면 뭐 훨씬 더 저는 지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정부에서는 뭐 지난 6일 이제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내놨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지역의 필수 의료 혁신 전력이라는 것을 또 발표했는데 정부가 내놓고 있는 이 같은 대책에 대해서 현장에 또 계시는 전문의로서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정부가 이름은 지역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사실 이 내용이 들어가 보면 지역 필수 의료를 혁신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광주 같은 경우에도 광주 의료원 지금 설립 계획이 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뭐 경제성 평가로 지금 다 정부가 사실은 돈 없다고 거의 뭐 무산이 된 것 같습니다. 광주 지역도. 좌절시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정부 공약이었던 울산 의료원도 지금 철회가 된 상태인데 네. 이제 이건 단적인 예입니다. 정부에서 사실은 이런 지역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익성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 사실 진료 공백을 메우려면 공공의료기관 아니면 공익적인 의료기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름은 지역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인데 사실 그동안 나온 내용을 보면 그냥 단순히 수가를 좀 올려주는 가산해주는 실패한 지금까지의 정책의 답습이 계속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선발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뭐 계약형 지역이사제 이거는 이제 의과대학을 입학한 다음에 그 의학도 자체가 지역에 계속 남겠다고 계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 공중보건 그 장학생 제도라는 게 이미 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지역에 가서 공중보건 장학생 기간만큼 의무 복무하는 제도인데 이 계약에 참여하는 사람이 전체 정원의 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실패하고 있는 정책을 자꾸 답습하고 있다는 그런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죠.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정영준 보건의료단체 연합 정책위원장 재활의학과 전문의사이십니다. 예, 이슈판을 생방송으로 듣고 계시는데요. 0704번을 쓰는 애청자님께서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2,000명 의사 정원 늘리는 것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정부의 디테일하지 못한 의료 정책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많은 국민들이 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좀 쉽게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또 문자 보내주셨네요. 좀 상당히 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청취자분들에게 좀 공감을 많이 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감사하고 특히나 그 청취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뭐 성명이나 대안이나 이슈페이퍼나 이런 걸 많이 내긴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의사사회 안에서 저희가 소수다 보니까 합리적인 방향 제시가 조금 잘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이 공공적인 의료 지원이라든지 네. 아니면 필수 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네. 이거를 뭐 어떻게 지원해 주거나 뭐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는데 앞으로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또 어찌 보면 또 현장의 전문 의사이신데 또 동료들이 좀 따가운 눈총이나 왜 그런 반대 목소리를 내느냐 우리하고 좀 생각을 함께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눈총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그거는 이제 뭐 2020년에서 제가 네. 진료 거부 반대를 하고 그러셨죠. 공공적이고 공익적인 이제 의사 증서란을 이제 찬성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일부 겪긴 했지만 사실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 뭐 의과대학 동기 친구들이나 이런 그러시겠죠. 사람들은 저랑 이견이 다른 경우는 있어도 네. 진료를 막 거부하고 극단적인 이런 대응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는 경우는 흔치가 않은데 예. 지금 이제 2020년에도 이제 전공의 학생들 그리고 지금도 전공의 학생들은 대단히 나이가 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2세대의 어떤 의과대학에 입학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떤 그 입시 과열 속에서 입학을 하고 또 경쟁도 훨씬 격화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도 나가가지고 이런 시장 의료에서 경쟁해야 된다는 압박이 있다 보니까 네.
사실은 젊은 의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좀 극단적인 비토, 이제 반대를 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자, 뭐 4월 총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의대 정원 카드가 불쑥 불쑥 나온 건 아닙니다만 그동안에 계속 논의는 있었습니다만 이 카드를 정부에서 확정지어서 꺼낸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뭐 국민들이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건 뭐 총선용이죠, 사실. 아, 그렇게 왜냐하면 보시는군요, 위원장님께서도. 왜냐하면 이게 주객이 전도돼 있으니까요. 앞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예. 내용이 있고 결론적으로 이제 뭐 2,000명을 늘리겠다, 1,000명을 늘리겠다, 뭐 정확하게 일본 같은 나라는 이제 예전에 의대 정원을 늘릴 때 뭐 1,458명 이런 식으로까지 막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나왔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2,000명을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 사실 좀 둘이 몽실하죠, 이게. 예, 현대 국가에서 사실 정책으로 내놓기에는 예. 약간 좀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죠. 예, 정확하게 디테일하지 숫자도 못하다. 수준이 떨어지고 또 하나는 이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배치하고 뭐 예를 들면 광주 전남 지역에 어느 정도 의사를 배치하고 그럼요. 특정 진료과에 어느 정도 배치할 건지 예. 합산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숫자로 이게 결론이 나야 되는데 숫자를 정해놓고 배치를 한다는 거는 예. 이거는 사실은 이 숫자를 가지고 포퓰리즘적으로 총선에 활용하는 거 말고는 예. 지금 그 이후에 계속 논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주 비생산적인 지금 과정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립니다. 뭐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에서는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에 너희들이 필요한 인원수를 좀 적어다오라고 했을 때 각 의대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입생 많이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건. 그런 그건 숫자들을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러니까요. 이런 국면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 보건의료단체 연합에서는 공공의과대학 설립과 또 부족한 의사를 정부가 책임지고 육성해서 말 그대로 부족한 곳에 의무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좀 정착시키고 시스템화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해왔는데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설명이 아주 단순합니다. 이거는 일본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일본의 의사 정원이 한 9,400명 정도인데 그 중에서 1,000명가량은 사실 이 저희가 이야기하는 의무 복무 조건을 10년 정도를 걸고 가는 네. 지역의사제로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제도를 사실 옛날에 민주당 정부 때도 가지고 왔던 거고 이걸 하면 되는데 다만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좀 정부에서 돈이 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거 장학금을 줘야 되고 예. 생활비도 조금 지원하면서 10년 정도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니까요. 근데 대신에 그렇게 되면 그 정도의 인력이 명확하게 그 지역에서 남아서 진료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의료 공백 해소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그 10년 복무 이후에도 일본의 경우를 보면 60%가량은 그 지역에 계속 남아서 진료를 했습니다. 예. 당연히 이제 10년 정도 거기서 이제 그러겠죠. 진료를 하다 보면 본인의 정주시설이고 이제 본인이 거기서 가족들하고도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럼요. 거기서 이제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좋은 제도를 사실 도입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지금 정부 여당이 이 지역의사제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국민들께서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이 제도가 뭐 시장 그 어떤 경제 문제라든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대고 있는데요. 예. 지금이라도 이 정부의 2,000명 증원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나 합리성을 좀 덧붙이려면 지역의사제는 무조건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뭐 응급의학과나 소아과, 산부인과 등 대표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 이 진료과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환자의 80%를 담당했던 이른바 필수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또 의사 부족 문제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 어떤 방향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선발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발할 때부터 사실 좀 더 세부적으로 예. 뭐 내과, 외과, 산부인과 같은 이런 핵심적인 저희 진료과만 하는 조건으로 또 선발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건 그렇게 되더라도 선발 인원을 늘리더라도 10년이 지나야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훨씬 더 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의료원의 의사 부족 문제도 단순히 그냥 그 계약직 의사 1년에 뭐 4억 준위, 5억 준위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뭐 국공립대에 임상교수 자리를 주고 그 지속 가능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 속에서 순환 근무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공적이고 공익적인 인력 전체 풀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센터나 시스템을 예. 가지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위원장님 지금 뭐 의료계도 그렇고요, 정부도 그렇고 한치도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강대강 구도로 좀 치닫고 있는데 이 의대 2,000명 정원 확대 이 문제 좀 지혜롭게 풀기 위해서는 어떤 묘책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뭐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2020년에 400명 증원했을 때도 그렇게 코로나 국면에도 젊은 의사들이 저항을 했었는데 그렇죠. 이런 저항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하면 아주 무능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양상을 보면 그냥 아주 강대강 대치로 네. 그냥 뭐 이런 기본적인 사법적 시스템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실 의사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소득도 되고 그리고 최근에 또 젊은 의사들은 이 집안도 되게 좀 사는 집안 출신들이 훨씬 많아졌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아쉬울 게 없습니다. 이분들은요. 예, 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겁박으로 사실 하게 되면 환자들만 피해를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만 동의를 한다면 전면 재검토를 한다는 수준에서 예. 사실 이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푸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정부가 배치 계획이나 지금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설득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재가 사실은 2,000명이라는 숫자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지금 이런 강성 젊은 진짜 이런 본인의 이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사들이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나 네. 이게 나이 든 의사들이나 대한의사협회의 이런 리더들이 또 이런 젊은 의사들을 어떻게 컨트롤하거나 설득하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사실 이런 일이 매번 벌어질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전공의 중심으로 너무나도 이 진료 시스템이 갇혀 있는 것 자체를 빨리 바꿨어야 되는데 네. 그동안 또 저희가 그걸 바꾸지 않았고 또 의료 교육도 공공적이고 공익적인 방향으로 그동안 계속 개선했어야 되는데 하나도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작은 경제적 이익에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젊은 의사들을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문제를 전면 재검토를 한다는 조건하에 최소한 봉합을 하고 앞으로는 공익적이고 공공적인 방향의 개선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문제가 뭐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는 이 문제가 바로 또 올해 입시하고도 또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장 뭐 2,000명 늘린다고 하니 이른바 좀 상위권 대학 그리고 좀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그만두고 의대 시험을 또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악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문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네. 2020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첫 번째는 국민적으로 너무 의사들과 환자들, 국민들 사이가 너무 벌어진다는 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은 아프실 때는 이런데 뭐 집단 진료 거부를 했던 안 했던 의사를 만나러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환자들은 약자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까지 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의료 행위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또 금방 양성할 수 있는 인력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을 어떻게 보면 정부가 최소화하면서 좀 이렇게 현명하게 잘 진행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예. 자꾸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극단적인 대립을 이렇게 부추기는 뭔가 이런 정치적인 어떤 포퓰리즘적인 정책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태 추이 지켜보고 또 다음 시간에 우리 위원장님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영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